제5기 시의경제 아카데미 두 번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을 해주실 남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님을 모셔 전남의 김선남 대표이사님께서 전 원우님들 대신해 고tab을 전달하시겠으며 이어 위기의 한반도란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1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이 안보 문제를 1시간 동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리고 제가 이따 9시 29차로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녁에 온 김에 여러분하고 소주 한잔 했으면 딱 좋겠는데 또 내일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보고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총론으로 합니까? 강론으로 합니까? 제가 내일 모레 핵심 가부들 모아놓고 특강에 앉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례와 경험적인 증명을 갖다가 대고 얘기를 해라. 사례 없고 경험적인 증명이 없이 함부로 총론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안보가 아니에요. 총론으로 논하는 안보는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가자목으로 오라 나무로 백두산 연목이 계속 되살리고 남북 정상회담 소리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5차례 했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까? 무슨 실책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목을 내놓고 문재인 정부 때 내놓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때렸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핵무장은 이미 본말이 늦었다. 지금은 KBS가 그런 보도 해주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6년 9월 6일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월 초 똑같아. 그건 6차. 박근혜 정부 때는 5차. 동시에 내가 어떻게 KBS에서 그때는 참 요즘 참 아이고 참 세상에 그래도 제가 9시 뉴스에서 10분 동안 국민들한테 뉴스 해설이 아니고 연설을 했습니다. 생방송 나가는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고 그러면 안보 실장 같은 전화가 왔어.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북한 핵은 이미 화살에서 시위에서 화살이 떠났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북한의 핵 인질로 들어간다. 심각하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준비하라. 넘버 1. 미국의 말로만 떠드는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일식으로 발입을 해라. 독일식이 뭔가? 독일의 핵무장 안 하는 대신에 미국 핵우산을 구체적으로 실행, 집행, 기획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라. 넘버 2. 일본식의 핵무장 전력을 쌓아라. 일본은 플루토늄을 수천 톤을 재처리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어요. 무기 만들 때 시간 문제야. 왜 우리는 안 돼? 명확한 일본 아이들이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잘 맺어서 그렇게 됐어. 우리 뭐해서 그래? 미국의 핵우산 한미연합작 제재를 유지해 줄 테니까 이건 안 된다고 우리가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었어. 일본식으로 재력을 쌓아. 넘버 3. 호주식으로 핵 원자력 잠수함을 빨리 연구 개발 시점 배치하도록 해라. 안 되면 사와라. 미국에 가서. 호주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내가 디테일은 얘기 안 하겠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무슨 언제 얘기해? 5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감옥에 돼가지고 와가지고 기억나시죠? 제가 다 특정인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알아야 현실을 직시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을 적시할 수도 없는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이 뭔가? 당신 가서 김정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왔어? 핵 개발 의지와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쓰지도 않고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내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때렸습니다. 그건 TV 조선에서 때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18년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나한테 뭐 5만 또 저주의 화살을 쏟던데 이거 봐.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정책하는 사람이고 평생 내가 정보, 국방, 통일 캐나다 가서 대사까지 했어. 외교도 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가? 국민들에게 사실을 적시하고
분명히 얘기가 나서 지원실이 받아줄 용기를 요청을 해야지. 핵개발을 이미 막을 수가 없고 늦었다는 얘기는 김일성의 유언부터 들었고 김정일이 말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고, 저는 3대에 걸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정보부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야. 이미 신문에 대부분 난 얘기인데. 따라서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핵무장은 이미 화살이 시에서 떠났고 버릴 수 없는데, 문제는 저기서 중단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맞대응할 것이냐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얘기 좀 드릴게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좀 시간이 없어서. 북한이 지금 핵공간 협박하면 우리는 그러면 손 들고 달라면 쌀 주고 비료 주고 현금 주고 금강산 다시 가고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 이것도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분들 좀 잘들 경제인들이시죠?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현대아산 김현정은 그 회장이 금강산 관광이 정체돼가지고 힘들어할 때 저를 초청해서 현대아산 사장단 회의를 이렇게 연지동에 있는 현대아산 그 건물에서 제가 특강한 적이 있습니다. 참 원활하고 여성 경제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저를 불렀으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겠다 해주십시오. 남아서 그렇게 하세요. 금강산에서 여러분 다 뺏기고 손 들고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다 때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게 벌써 언제 때 얘기죠? 5년 전 얘기. 회장님,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남조선 기업인들한테 돈 벌어줄 일이 있어. 남조선의 이 미제 매판 자본들이 우리 북조선을 와가지고 싼 땅값, 싼 노동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서 돈 벌어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핵도 없어. 너희들 잘 살면 우리한테 내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한미합군을 유지하고 있는 바람에 핵개발로 맞대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남조선이 물어내. 개념이 이래요. 그래서 개성공단 가신 분들에게다가 안타까운 얘기를 했어요. 안 될 겁니다. 결국 다 털고 나옵니다. 예스! 제가 저주에 무슨 구판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보위원은 이와 같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는 게 안보위원입니다. 우리의 손실을 줄여야 될 게 아니야. 현대아산은 대한민국 기업 아니에요? 개성공단이 얼마나 우리 영세한 기업들이 가서 마음고생 많이 했나. 통일교회, 평화자동차, 박상건이 다 있었던 얘기야. 이름을 거론할 정도니까. 가서 뭐 나왔어? 나와서 뭐 아시면서 다 털고 와서 평화자동차, 문선명 씨가 만들어 놓고 나오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빼주고 다 나왔어. 돌아가신 위대한 그분 참 존경했는데 김우중 회장님 대우 똑같아요. 다 내가 듣던 다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에 가서 기업해가지고 돈 벌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무슨 대전을 벌다니. 그래서 내가 쌍방울 얘기 딱 듣고 뻔한 사기를 당했구만. 뭐 북한에서 무슨 허가권을 주고 채권권을 주고 뭐 면허권을 주고 현대아산이 맺은 금강산 관광 계약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 뭐라고 돼 있어요? 50년 보장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하루아침에 다 쉽죠.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죽일 놈들이다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북한 체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예요. 남조선이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너희들이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너희들이 와서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통일비용이야. 내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들은 그 통일비용으로 선수금으로 취직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지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 그 가르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면 핵개발 공간해가지고 우리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오다가 차 안에서 우리 김선남 부회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지휘부는 전쟁도 결심하기 어려우면서 통일도 두려워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결심하려면 싸워서 이기고 체제가 생존하고 후계 체제가 연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전쟁이 되겠습니다. 싸우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바보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 결심할 수가 없는데 공갈 협박 수준이 머물러 있다. 그것도 공갈 협박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 우리가 전략 전문 용어로 크라이 wolf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늑대 소년 증후군입니다. 맨날 우리를 불러 서울 불바다 맞다 그러고 이제 핵공갈 준비한다 그러고 뭐 부산까지 뭐 핵 어리를 습은다 그러고 올리우드 앞바다에 뭐 미사일 쐈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 잘 보세요. 이러다가 내일 오발 사고를 하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저는 세계 다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 한국군과 우리 미군 장성들 그리고 우리 각 부처에 있는 장차관들 다 좋은 친구들이지만 저한테는 다 후배들입니다. 뭐 옛날 도와줄 때이고 강곡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언을 하고 충원해 주는 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가라.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 높은 게 오판과 오인과 오발에 의한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제2의 연평의 제이 될 수 있고 대천의 제이 될 수 있고 연평도 포격이 될 수 있고 뭐 강정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훈련하다가 미사일이 오발이 대발해가지고 밀가에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강릉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성능, 고성능 대단해가지고 실현하던 작년에 3발이나 오발이 갔어요. 조선인민군은 더 합니다. 워낙 미사일이 오래됐고, 지금 쏴대는 거 다 오래된 미사일이 아주 재고 정리 잘하더구만. 막 쏴대버리니까. 잘한다, 잘해. 저러다가 오발 사태를 하면 오판과 오인에 의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하고 6.25식으로 전면전이 벌어져? 제발 그런 걱정 마. 국지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제압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그런 국제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합한 복귀를 원하는가? 중국에도 또 바보가 아니에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위기가 지속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전쟁의 전후는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경계하되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 보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가 뭐냐? 특히 이건 꼭 말씀드리고 가요. 우리가 지금 3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코리안 미러클.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대사 때 보니까 캐나다의 거의 모든 뭐 2성, 3성급 이상의 호텔과 모텔은 전부 다 이 TV 모니터가 삼성가 아니면 LG가요.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자동차 보러 가는 게 괜찮다 그러면 현대 거고 또 우리 새끼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지 그 K-pop 때문에 다 젊은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BTS건 블랙핑크다. 블랙핑크 노래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애들도 이쁘기도 이쁘지만 또 어떻게 춤을 잘 추길래 전 세계 젊은 애들 다 노래했어. K-pop 우리의 여성 남자분들의 LPCA 성권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K-칼처라고 부르는 이 국력의 심볼이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이 컸고 제가 초대 캐나다 대사가 백선엽 장군이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정치적으로 가신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이 손자 한병기 대사 그분이 캐나다 대사 정치적으로 간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갔는데 얼마나 서열이 달라졌는지 일본 대사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한국 대사는 꼭 와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가 잘생기고 뭐 여자로 그게 아니고 K-칼처, 삼성전자, 코리안 미러클, 방사를 지금 우리가 173억 불 수출해요. 지금 도대체 M1소총도 못 만들어가지고 질질댔던 게 1970년도인데 세상에 지금 173억 불 갖다가 수출을 해? 그것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심지어 이태리까지 야포, 탱크, 비행기 다 해. 다.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날 정도. 여러분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 빼고 반도체 전쟁이 어떻게 돼요? 이런 코리안 미러클이 하루아침에 코리안 리스크로 둔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넘버원 북핵 위협
공갈 협박의 지속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고조. 넘버 2, 한반도에서 한국이 북한에게 위기관리 주도권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던 지난 5, 6년간의 레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모든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하느냐? 5번 다 평양에서 했어요. 와이가 이번에는 김정은이 나오면 안 돼? 코리안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한반도의 위기관리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 평양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 국력은 서울이 앞서 있는데 평양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달라면 주고 다 뺏기고 오고. 코리안 리스크 넘버 2, 코리안 리스크 넘버 3, 한국이 지금 총성 없는 사상전, 즉 내전 상태다. 잊지 마세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야 간의 진영 싸움도 대화가 안 돼, 지금.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 나는 누구냐. 민노총 지도부까지 간첩이 들어왔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실어를 해줬어요. 여러분은 슈타치 보고서를 아십니까? 서독이 동독을 흡수 병합한 뒤에 맨 먼저 접수한 것이 동독의 정보기관이 슈타치입니다. 비밀첩보입니다. 접수해놓고 맨 먼저 가서 뜯어보면 비밀부터 그동안에 불태우고 뭐 파손하고 해도 다 없애버린 줄 알았더니 알죠? 새까맣게 남아있는 게 많았어요. 열어보고 서독 정보기관 BND, 그 연방첩보부라고 합니다. 제가 가봐서 알아요. 그걸 열어보고 경악을 했어. 그 보고서를 만든 게 슈타치 보고서예요. 왜 경악을 했나? 무려 서독 내에 동독의 첩자가 서독 국회까지, 국회의사가 문대스택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언론, 노조, 종교, 학교, 그리고 국회까지, 그 연방의회까지, 문대스택까지 3만 명이야, 3만 명.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위대한 독일 국민들은 역시 위대했습니다. 이걸 다 덮자니 이거 큰일 나고, 다 까자니 10년 내내 처벌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됐고, 또 하나의 내란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700명만 처벌했어요.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밀봉. 이게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용단이고 관용이고 포용이고 민족 통합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스스로 개과천선해서 꼬리 내고 다 동화가 됐죠. 동화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 수상 전직이죠. 헨리 슈미스 선생이 저 런던 대학에 있을 때 와서 그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 아니다.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다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저기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몰랐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서독의 레슨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까? 타산지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민노총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석기 사건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숙이 오랫동안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야, 이건 큰일 났구나. 이것이 이번에 골반 터진 겁니다. 요즘 서울 시내 토요일날 와보세요. 광화문과 용산에서 매주 충돌 직전까지.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걸 코리안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정치로 얘기하면 이 리스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북한의 끊임없는 핵 공갈 협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있냐를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면, 첫째,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미국의 사대주의고 그 뜻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 말 그대로 인정할게요. 일본 사람들 말 그대로 인정할게요. 우리 독일은 통일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주동 미군이 4만 5천 명이 있다. 너희들은 독일은 가장 내일 모레 북한이 잡아먹을 것처럼 공갈 협박하는데도 미군 나가라고 그런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독일이 모른 생각하다 그런가? 안 그렇다. 그런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방비를 세이빙해서 독일의 위대한 마르크화가 이제 유로화를 주도하려고 만든 위대한 메리켈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은 음마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도대체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안 한다.
아니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같았으면은 가서 그냥 셀이 이라크고 이란이고 가서 셀이 패버려가지고 가서 몇 번 폭격하고 기억나시죠? 이라크 원전, 이란 원전 때려부시도 비행기가 들어가서 부신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란 핵과학자, 이라크 핵과학자만 만에 잡히면은 남의 나라 여권 도용해가지고 가서 다 쏴 죽여버리고 와.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 모사드를 반민주, 독재, 무슨 뭐 직권남용 해가지고 우리 말로 말하면 다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저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안보 비용이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감내. 독일 국민이 저 많은 가치, 저런 게 분명히 옛날 우리한테 가치 없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강하야 돌아와요. 우리가 안고 하는 만큼, 포용하는 만큼 얻는 것이다. 이걸 배워라는 뜻이에요. 나는 중용지도를 저의 개인 찾아보러 사는 게 아니에요. 자고 우고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있을 뿐이지. 제가 공개적인 자료를 했을 때 제가 고향 순천이라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고 막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당신이 이거 앞으로 쓰시라고. 당신은 경상도 사람입니까? 이거 봐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당신 경상도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내부 통합도 못하면서 무슨 놈을 가져보고 오라 남으고 남북 통일이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상전이고 이념전이고 진영전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사회가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해외에서 우리한테 코리안 리스크라고 그러고 혹은 코리안 파라독스라고 그럽니다. 파라독스. 자, 결론을 내립시다. 1, 2, 3 간단해. 하나, 우리가 지금 현 이 상황에서 대륙 세력의 북중러, 중국의 시진핑이 영구집권, 푸틴 러시아의 영구집권, 김정은이 영구집권, 이 세 명의 영구집권 세력이 대륙주의로서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슬픈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일본을 어떻게 저걸 이용해야 될 것인가? 일본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난날의 빚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이 용일의 그 일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한미연합작전 체제가 존재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보든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작전 체제의 유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놈과 실제 고인 평택에 가보세요. 캠프 험프리를 가보시라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잘했다고 말이야. 평택 험프리, 캠프 험프리에 가보면 평택시보다 더 커. 거대한 도시가 들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 수백 개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가 평택 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스갯소리로 산동반도의 닭구름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전력이 이 마의 트라이앵글, 평택, 오산, 군산에 미국 핵심 전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은 후반기지고, 즉 정보를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천명이고 선목은 평택, 오산, 군산에 이 트라이앵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활용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니까 아는 이 정도에서 스탑 히어! 그래서 중단해. 너 뭘 원하니? 싸워해? 오케이. 그 핵 검증해라. 우리 아이디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 1년 동안 다른 거 뭐 우선순위가 하도 많으니까 뭐 원전도 살려야 되겠고 뭐 해야 되겠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한때 통일부장을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쌀 2개로 주마. 그 대신 직접 갖다 주겠다. 오픈도 문 열어. 제2의 정주현이 보낸다. 소떼 보냈는데 소떼를 보냈는데 그가 우리가 소가 아깝나? 더 보내겠다. 소떼 돈대도 폐하만 보낸다. 우리 불쌍한 돈벌이를 굶어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대신 직접 갖다 주게. 왜 우리가 갖다 주면 조선인민군에서 이걸 받아가는가? 왜 니들이 수용하는가? 지들이 다 먹어버려. 제대로 배급도 안 해. 우리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놈들이 있다 이게. 내가 쌀 2배로 줄 테니까 직접 고향 방문을 허락하라. 정주영 선생이 참 저는 그걸 참 존경했습니다. 쌀
소 많이 갖다 줬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당신 고향 땅 강원도 통천에 갔잖아요. 금강간에 제2의 정정을 벌일 테니까 100명만 받아라. 80대 노인부터. 그 대신 고향 방문을 허락하라. 가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 막걸리 붓고 통곡하게끔 허락하라. 그것이 통입니다. 어렵냐?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집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핵 가지고 공갈시키지 마. 네가 어차피 핵전쟁하면 너는 죽어. 콜린 파웰 전 미 합참부장 그리고 국무장관 했던 분이 재난위에 돌아가실 때에 내린 유언 중에 하나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걸프전의 영웅입니다. 이 콜린 파웰 돌아가실 때 흑인 기억나실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이 자꾸 핵공갈 치는데 태평양에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핵 공격한다고 고갈 협박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주한미군 나갈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해봐라 그래요. 그날로 북한은 없어져. 쉽게 말해. 그게 성질급한 트럼프가 표현했던 화염과 분노입니다. 파이어 앤드 퓨리 기억나시죠? 너희들 우리한테 핵무기 쓴다고 움직이만 하면 지금 하나만 알고 계세요. 북한의 잠수함이 심포항에서 추락을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추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주어가 미국의 군사정찰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있나 지금? 이래도 주한미군 나가라고 할까요? 전략 정보는 우리가 협조를 안 받으면 그야말로 누가 고사오는 거예요 이게. 제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단 강판 고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의 핵공갈과 지속되는 한 전시 작전권 전환 최대한 딜레이해야 됩니다. 전환을 시켜 지금 누구는 민족주의자 아니에요? 자주국방 미국이 자주국방을 못해서 걸프전에 35개 국가를 끌고 갔나? 미국이 싸울 힘이 없어서 아프간 전쟁에 나토군 해오군 전체를 다 들고 들어갔나? 21세기 안보는 공동안보입니다. Common Security. 집단 안보가 아니에요. Collective Security. 공동안보. 즉 국경이 없고 전후반이 없고 민군이 없습니다. 전평시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이 엄청나게 변한 이 월드와이드 이 지구촌 사회에서 자주국방 민족주의해지면서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고 전자권 달라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복을 딱 받아보더니 그게 아니네. 상당히 열린 깨어있던 양반이었던가. 이거 받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네. 예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으세요. 통일 누가 반대하나? 그러나 천천히 서두르세요. 안보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통일은 북한이 핵공갈을 치고 있는 한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핵공갈을 받은 상태에서 협상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안보를 뭘 타협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쪽만 땅덩어리에서 9.19 하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얘기하려면 이게 무리하다 이게 몇 주가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이게 열받아서 내가 올라가면 일단 KTX에서 몇 주 한다고 올라가야 돼. 여러분 오늘 8시 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반도 못해서 완투스로 가볍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누구 패냐 했을 때 절대로 남북 양쪽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내부 사정 때문에 시간이 있지 않고 왜? 이게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김정은이 건강 안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170에 70kg인데 저 친구 지금 내하고 똑같은 키에 140kg입니다. 감당이 되겠어요? 얼마나 급하면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후방에 지금 군수보고 병참 상황 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욕하고 뭐 종간난 새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모르면 지금 6.25 재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핵실을 해봐. 설사가 지금 사고 나면 결국은 중국이 혐의하지 않습니다. 핵 안보가 문제가 아니라 핵 안전의 문제가 뉴클리어 세이프티 문제가 더 커지는 통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일대 10km 전후방에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영변의 주변에는 그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 정도도 우리가 모르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뭐야.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바빠서 이거 내전 상태야. 총선 없는 내전이야. 이거 왜 이래? 제발 여야 간에 협치를 하든 좌우 간에 합치를 하든 저는 이 정부 시세들 잘 모릅니다만 다음번 개각 때는 야당 출신 인사들 좀 입각시켜라. 이럴수록 거국내가 통합내가 하면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까 깜짝 그 부위하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현 정부 내각에 뭐 우리 광주 전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광고, 일고, 뭐 순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뭐 광주 사고 얼마나 인체 많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길게 봤을 때 절대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쪽 다 시간이 없는 건 분명해. 그러나 하나 국제사회하고 우리가 여론전을 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새끼들 K-팝, K-컬처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 K-방산 그리고 우리 국민성 얼마나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한도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2월 14일날 여기 강주 특강 왔을 때 평통자문위원 상대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1000여 명 모시고 했습니다만 송정리에 도착하자마자 나오신 차 기사분에게 마을동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요. 뭘 몰라? 마을동 가자고 그랬어요. 가서 제가 참배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참배해야지. 왜? 우리 고향 사람들 붙여있잖아요. 내가 그 내용을 몰라? 다 이렇게 우리가 중용지도 자건, 우건, 여건, 야건, 강이건, 원이건 같이 갈 생각을 하시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